오늘 워싱턴에서 다시 총격이 발생해 이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악관 팀 내에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특정한 공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이 등장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음모론자들은 대통령의 대피 과정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대피 과정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격수가 그렇게 태연하게 행사가 열리고 있던 무도회장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한 행사가 열렸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즉시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비밀 경호국이 가장 먼저 구하려고 달려간 사람이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특정한 상징성이나 심지어 음모까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실제로 행사가 열렸던 호텔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고 금속 탐지기는 행사장이 아닌 본 행사장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은 이번 암살 시도에서 상징성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45년 전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게도 총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오늘 에이브러햄 링컨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분명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 동안 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됩니다. Итак, сразу скажу, что все подробности о том, что именно и как именно происходило.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언론 대표들과 만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뉴스를 놓치셨더라도 저는 왠지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이미 대략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사건에 논란이 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디어 관계자들과의 만찬 도중 긴급히 대피했고 이어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토요일 저녁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블랙타이 형식으로 전통적으로 열리는 기자들과의 공식 행사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만찬이 열리고 있던 홀 근처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산탄총과 권총, 칼을 들고 경비를 뚫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가려다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Где и сидели Дональд Трамп, вся верхушка американская и, конечно же, гости. Как раз на входе к залу и были слышны эти выстрелы, после чего Трампа и все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эвакуировали. Подозреваемый в стрельбе находится сейчас под...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참석한 행사가 열렸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비밀 경호국이 가장 먼저 구하려고 달려간 사람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우선순위 1번일 것 같았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 회의장에서 대피한 사람은 미국 부통령 JD 벤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구조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먼저 구조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부통령입니다. 영상을 보면 경호원들이 가장 먼저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기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관리들이 앉아있던 연단에서 가장 먼저 경호원들이 데리고 나간 사람은 바로 JD 벤스였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달려나와서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국가 원수를 보호할 때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야 트럼프가 연단 뒤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JD 벤스는 이미 한참 전에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퇴장할 때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기 대통령이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쪽으로 호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통령도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인터넷에서는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대피한 것에 대해 뭔가 수상한 점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 경호국의 행동에는 전혀 음모론 없이도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안전상의 이유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권력의 최상층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반드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로토콜에 따라 전체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즉, 가장 먼저 대통령이나 부통령 중 한 사람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한 명을 반드시 최대한 빨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J.D. 웬스는 아마도 출구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대피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에게 달려갔습니다. 반면에 다른 관료들과 장관들은 대피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거의 마지막에 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 중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는 다시 한번 미국 지도자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산탄총, 권총, 그리고 여러 자루의 칼을 소지한 무장 남성이 어떻게 건물에 침입해서 총을 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명의 비밀 경호국 요원이 부상당했지만 방탄조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진 남성이 호텔에 어떻게 침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이 건물이 특별히 안전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 장소의 취약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는 무도회장 바로 근처에 있었지만 무장한 사람이 호텔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호책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호텔에 입장하기 위해 손님들이 티켓만 제시하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속 탐지기는 오직 메인홀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를 소지한 채 호텔에 들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의자는 예상보다 훨씬 가까이 저녁 만찬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건설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을 배경으로 Бального зала в Белом доме 건설을 지지하는 새로운 논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런 행사를 위해 연회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관심 있는 것은 꼭 연회장이 아니었고 연회장을 위해 백악관의 한쪽 날개 전체를 철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핵심은 연회장 아래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벙커가 건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백악관 리모델링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회장은 위장이며 실제로는 벙커가 건설 중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공개된 정보이니 음모론이 아닙니다. 연회장 아래 새 벙커가 생기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한창일 때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연회장 뒤쪽에 있던 손님들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소 10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체포되었으며 31살 학교 교사인 콜 토마스 앨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목표는 대통령 행정부 구성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아브라함 링컨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흥미로운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암살 사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음모론자들은 여기서도 뭔가 수상한 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연출된 것은 아니었는지 등등 말이죠. 미국 대통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외에도 여기에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징성입니다. 사실 4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1981년에 25세의 존 힌클리 주니어가 6번 총을 쏘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상말 중 하나가 대통령 리무진에 맞고 튕겨나와 레이건의 왼쪽 팔 아래를 관통해 폐를 뚫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은 뒤 열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도 끊임없이 암살 위협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주요 뉴스를 놓치셨다면 저희가 반드시 그 소식들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